우리 준영이 많이 아프지? 할아버지가 다 낫게 해줄게.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마당에서 정원수를 다듬고 있던 김만수 할아버지는 편지함에서 편지를 꺼내들고 오는 집배원을 발견했다. 요즘은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로 연락하는 시대라 손편지를 받는 일이 드물었다. 게다가 오늘은 특별한 날도 아니었다. 김만수 어르신 댁 맞으시죠? 등기우편입니다. 그래, 고맙네. 서명을 하고 편지를 받아든 만수 할아버지는 봉투를 뒤집어 보았다. 발신인을 확인하자마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김준영이라는 이름, 자신이 키운 손자였다. 준영이가 편지를 다 보내다니. 만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마당 의자에 앉았다. 그러나 봉투를 열기 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손자 준영이가 대학에 입학한 후로 연락이 뜸해진 지 꽤 되었다. 물론 명절에는 항상 찾아왔고 가끔 전화도 했지만 예전처럼 자주 소식을 전하지는 않았다. 바쁘겠지. 젊은 애들은 다 그러니까. 만수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이해하려 노력했다. 대학생이 되고 이제는 사회인이 된 손자에게 많은 것을 바랄 수는 없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두툼한 편지지가 나왔다. 손자의 단정한 필체로 가득 채워진 편지였다. 만수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꺼내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손자 준영이에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갑자기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놀라셨죠? 요즘 누가 손편지를 쓰냐고 웃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 전하고 싶은 마음을 문자나 전화로는 다 담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먼저 너무 오랫동안 연락을 자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 준비하고 이제는 직장 생활까지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네요. 하지만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잊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어요. 오히려 제 삶이 복잡해질수록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더 선명하게 떠올라요. 만수 할아버지는 손자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리고 수십 년 전으로 기억이 되돌아갔다. 만수 할아버지가 준영이를 처음 맞이한 것은 손자가 태어난 지 6개월 무렵이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손자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할머니는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만수 할아버지는 혼자 살고 있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가 둘 다 일을 해야 해서. 아들 민혁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걱정 마라. 내가 뭐 다른 일이 있겠니? 준영이 데려오너라. 처음에는 걱정이 컸다. 은퇴한 중학교 교사였지만 영아를 돌본 경험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들을 키울 때도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 일에 파묻혀 살다 보니 아내에게 육아를 거의 맡겼던 것이다. 하지만 준영이를 돌보면서 만수 할아버지는 인생의 새로운 행복을 발견했다. 아침마다 준영이의 웃음소리에 눈을 뜨는 것, 작은 손으로 자신의 수염을 잡아당기는 것, 처음 할아버지라고 말하던 순간 모든 것이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제가 3살 때쯤 할아버지 집 뒷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올라가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셨는지 지금도 그 표정이 생생해요. 무릎이 살짝 까졌을 뿐인데 할아버지는 저를 안고 동네 병원까지 뛰어가셨잖아요. 우리 준영이 많이 아프지? 할아버지가 다 낫게 해줄게. 그때 할아버지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다. 준영이가 다쳤을 때 느꼈던 공포와 자책감, 그리고 그 이후로 더욱 조심스럽게 아이를 살폈던 날들. 하지만 준영이는 활기차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다. 그 감나무 사건 이후로도 수많은 모험을 했고 만수 할아버지는 항상 그 곁에서 지켜보았다. 너무 과보호하지 않으면서도 위험할 땐 재빨리 달려가 지켜주는 균형을 배워나갔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매일 아침 준영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리러 가는 일상이 시작되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할아버지 모습을 보고 달려오던 준영이의 환한 미소는 지금도 눈에 선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수학을 정말 못해서 울었던 날 기억나세요? 시험에서 60점을 받아왔는데 친구들은 다 80점,
90점이라고 했죠. 제가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그때 할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시내 서점에 가셨어요. 수학 문제집을 사주시는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고른 건 어린 왕자였죠. 준영아, 공부도 중요하지만 세상엔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단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얘기해보자. 그 책을 읽고 할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수학 점수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 알게 해주셨으니까요. 만수 할아버지는 그때의 결정이 옳았음을 새삼 느꼈다. 교사로 일하면서 늘 성적만을 강조하는 교육 현실에 회의감을 느꼈었다. 손자에게만큼은 다른 가치를 가르치고 싶었다. 준영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들 부부는 해외 지사로 발령받아 3년간 외국에 나가게 되었다. 준영이를 데려갈지 한국에 남겨둘지 고민하던 그들의 선택은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게 하는 것이었다. 아버지, 준영이를 맡겨도 될까요? 사춘기라 힘드실 텐데 걱정 마라. 준영이와 나는 잘 지낼 수 있어. 그렇게 준영이의 중학교 3년을 만수 할아버지는 온전히 함께했다. 사춘기 특유의 반항심과 예민함도 있었지만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만수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면서도 필요할 때는 단호한 태도로 규칙과 예의를 가르쳤다. 중2 때 친구들과 어울려 담배를 피우다 걸렸던 날, 할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잊을 수 없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대신 조용히 말씀하셨죠. 준영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할아버지는 널 사랑한다.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해.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내 자신과 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란다. 그 말씀이 저를 바꿨어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정말 지켰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준영이의 실수와 성장을 지켜본 시간들이 떠올랐다. 준영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들 부부가 귀국했지만 준영이는 할아버지와 계속 살기를 원했다. 부모님도 이미 할아버지와 손자의 특별한 유대를 알고 있었기에 준영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고등학교 시절의 준영이는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늘 할아버지를 살폈다. 아침에 일어나 할아버지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준비하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을 보러 다녔다. 이제는 키도 훌쩍 커서 할아버지보다 한 뼘이나 더 컸지만 여전히 할아버지 곁에서 아이처럼 행복해했다. 고3 겨울, 수능이 끝나고 제가 우울해했던 날 기억나세요? 생각보다 시험을 잘 보지 못해서 원하던 대학에 갈 수 있을지 걱정했죠. 그때 할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바다로 여행을 떠나셨어요. 차갑고 텅 빈 겨울 바다를 보며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준영아, 인생은 길단다. 지금 내가 보는 이 바다처럼 때로는 춥고 쓸쓸할 수도 있지. 하지만 봄이 오면 이 바다도 달라진단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야. 지금의 실패나 좌절은 긴 여정의 한 부분일 뿐이야. 그 말씀 덕분에 저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결국 첫 번째 지원한 대학은 아니었지만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죠. 만수 할아버지는 손자의 대학 입학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마치 자신의 성취인 것처럼 가슴이 벅찼다. 준영이는 서울의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날 둘 다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마지막 포옹을 나눌 때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 주말마다 올게요. 그럴 필요 없다.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할아버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을게. 처음 몇 달은 정말 매주 찾아왔다.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대학 생활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점차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다.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시험 기간이 겹치면 2달에 한 번. 만수 할아버지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준영이의 방문은 더욱 뜸해졌다. 취업 준비와 학업에 바쁘다는 이유였다. 전화도 짧게 끝나는 일이 많아졌다. 할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저는 괜찮아요. 면접 준비하느라 조금 바빠서 다음에 시간 날 때 꼭 찾아뵐게요. 만수 할아버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그래, 준영아, 공부 열심히 해라. 할아버지는 잘 지내니까 걱정 말고. 전화를 끊고 나면 집안은 더욱 적막했다. 넓은 집에 혼자 남겨진 만수 할아버지는 때때로 텅
빈 준영이의 방을 들여다보곤 했다. 벽에 걸린 학창 시절 사진들, 책장에 가지런히 꽂힌 책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준영이가 초등학교 때 만들어준 점토 인형. 역시 다들 바쁘니까 나도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만수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그렇듯 자신도 이제 젊은이들의 삶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웃에 사는 박 노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음이 무거웠다. 자식들이 모두 해외에 나가 살고 있어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였다. 나도 언젠가는 불현듯 찾아오는 두려움에 만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대신 바쁜 하루를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동네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했고 집 근처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도 했다. 준영이를 키우며 터득한 아이들과의 소통 방법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도 주말 저녁이면 찾아오는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다. 예전에는 그 시간이 준영이와 보드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별을 관찰하던 특별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준영이가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만수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다. 서울의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소식에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우리 준영이 정말 잘 됐구나. 축하한다. 전화 너머로 준영이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제가 첫 월급 받으면 맛있는 거 사러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신입사원 교육, 야근, 회식, 항상 다음을 기약하는 이유들이 있었다. 만수 할아버지는 실망감을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젊은이들은 다 그런 법이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도 준영이는 짧게 인사만 하고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나갔다. 만수 할아버지는 아들 부부가 미안해하는 표정을 보며 괜찮다고, 젊은이들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만수 할아버지는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고 있었다. 준영이의 돌잔치 사진부터 대학 입학식 사진까지 손자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침대에 누웠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이러다 정말 박 노인처럼. 간신히 손을 뻗어 전화기를 잡았다. 구급차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119를 누르려는데 문득 준영이에게 전화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다. 바쁠 텐데 걱정시키지 말자. 결국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실려갔다. 진단 결과는 협심증이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권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만수 할아버지는 아들 부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걱정하며 곧장 달려왔지만 준영이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부탁했다. 바쁠 텐데 뭐하러 걱정시키나. 난 괜찮으니 준영이 신경 쓰게 하지 말아라. 어쩌면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지 모른다.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는데 아프다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오히려 부담스러울 것 같았다. 할아버지, 제가 취업하고 나서 연락을 너무 못 드렸죠. 정말 죄송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가장 소중한 분을 소홀히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 할아버지가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가 나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생각에 밤새 울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건 제가 먼저 할아버지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만수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다가 잠시 멈추었다. 준영이가 자신의 입원 소식을 알았다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다니, 오히려 자신이 준영이를 배려한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손자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요즘 자주 꿈을 꿔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요. 기억나세요? 제가 10살 때쯤 밤하늘의 별자리를 가르쳐 주시던 일을요. 집 뒷마당에 돗자리를 펴고 누워서 할아버지는 하나하나 별자리를 짚어가며 그 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오리온 자리. 준영아, 저 별들은 수억 년 동안 그 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단다.
우리가 볼 수 없을 때도, 구름에 가려져 있을 때도 변함없이 빛나고 있지. 사랑도 그런 걸 안다.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때는 그저 예쁜 말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성장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만수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준영이의 호기심 어린 눈빛, 작은 손으로 별을 가리키며 질문하던 모습, 그리고 밤하늘 아래 나눴던 대화들. 역시 우리 준영이는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때 할아버지가 들려주었던 별자리 이야기는 단순한 천문학적 지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생의 지혜를 담은 메타포였다. 변함없이 빛나는 별처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할아버지,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처음 맞닥뜨린 어려움이 있었어요. 선배들의 갑질과 과도한 업무 압박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난 건 할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란다. 도망치면 같은 문제가 다른 모습으로 또 찾아올 뿐이야. 그 말씀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부서장님께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드렸고 결국 업무 환경이 개선되었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정직하게 맞서기가 해결책이었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의 말이 준영이의 인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니. 사실 그때 한 말은 교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했던 조언 중 하나였다. 하지만 준영이는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했던 것이다. 만수 할아버지는 문득 옛날 자신의 학생들이 생각났다. 30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다. 가끔 동창회에 초대받아가면 이제는 중년이 된 제자들이 선생님의 말씀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뭐라고 했었지? 그렇게 대단한 말을 했던가? 지금의 심정도 비슷했다. 준영이에게 들려준 이야기들, 함께 나눈 경험들이 이렇게 소중한 가르침이 될 줄은 몰랐다. 자신은 그저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을 뿐인데, 할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처음 상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전화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할아버지를 깨울까봐 망설였죠. 다음 날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또 업무에 치여 미루다가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면 언젠가는 더 이상 할아버지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생각을 하니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않기로. 그리고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손자의 솔직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다.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 외로웠던 시간들이 이 몇 줄의 글로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가는 느낌이었다. 아내, 친구들, 그리고 이제는 손자와의 소중한 시간까지. 하지만 이 편지는 그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남겼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만수 할아버지는 마당 의자에 앉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봄날의 푸른 하늘, 그리고 그 너머에 있을 밤하늘의 별들.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을 별들처럼 준영이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심어준 사랑과 지혜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만수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편지를 펼쳤다. 이제 오후의 햇살이 마당에 기울기 시작했고 때마침 불어오는 봄바람이 편지 끝을 살짝 들썩였다. 할아버지,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어른들이 있지만 진정한 스승은 많지 않다는 것을요. 회사 선배들은 업무 스킬을 알려주고 친구들은 트렌드를 공유해주고 책은 지식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스승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인생 최고의 스승이라는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은퇴한 교사로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제자는 자신의 손자였다는 사실이 새삼 감격스러웠다.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장래 희망을 두고 고민했던 일을요. 의사가 될지, 엔지니어가 될지, 아니면 사업가가 될지 혼란스러웠던 그때 할아버지는 특별한 질문을 하셨죠. 준영아,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저는 직업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다시 고민을 말씀드렸는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고 물은 거란다. 직업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야. 그 질문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았죠. 만수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대화를 나눈 건 벌써 8년 전의 일이었다. 손자가 미래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 자신도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던 때였다. 어쩌면 그 질문은 준영이보다 자신에게 더 필요했던 것인지도 몰랐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 오랜 시간 교사로 살면서 그리고 손자를 키우면서 그는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을 자연스럽게 준영이에게 전해주고 있었다. 그것이 의도적이었든 무의식적이었든 준영이는 그 모든 것을 귀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할아버지, 제 책상 서랍에는 할아버지가 주신 작은 보물상자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주셨던 나무 상자요. 안에는 할아버지가 적어주신 인생의 지혜 쪽지들이 들어있었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꺼내 읽어보렴. 그때는 몇 개 읽어보고 그냥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 우연히 다시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죠. 그때서야 그 말씀들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그 말이 사실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치는 것. 둘째, 사실이 아니라면 무시하는 것.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다. 이 쪽지들이 저를 얼마나 많이 지탱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힘들 때마다, 길을 잃을 것 같을 때마다 저는 할아버지의 지혜를 찾아 읽었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그 나무 상자를 기억해냈다. 은퇴 후 목공에 취미를 붙여 직접 만든 작은 상자였다. 그리고 평생 교사로 살면서 모아온 명언들과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들을 작은 쪽지에 적어 넣었던 것이다. 사실 그때는 특별한 생각 없이 준비한 선물이었다. 중학생이 된 손자에게 형식적인 선물보다 의미 있는 것을 주고 싶었을 뿐. 하지만 준영이는 그것을 평생의 보물로 간직하고 있었다. 내가 준 작은 선물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이야. 만수 할아버지는 자신이 심어준 작은 씨앗들이 준영이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크게 자라났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다. 자신이 외롭다고,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 동안에도 준영이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존재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할아버지, 요즘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대부분 어릴 때부터 학원에 다니느라 부모님과 보낸 시간이 적었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산 경험은 더더욱 없었거든요. 그들은 종종 저에게 물어봐요. 준영아, 너는 왜 그렇게 어른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니? 왜 그렇게 다양한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니?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해요. 나는 할아버지에게서 배웠어. 친구들은 놀라워해요.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는 것 자체를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할아버지, 제가 참 행운아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할아버지처럼 지혜롭고 따뜻한 어른과 함께 자랄 수 있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나은 곳이 될 거예요. 만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교사로서의 삶, 할아버지로서의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는 확신. 그것은 노년의 공허함을 채우는 가장 큰 위로였다. 할아버지, 이제 저는 곧 인생의 큰 결정을 앞두고 있어요. 다름 아닌 결혼입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놀라서 편지를 다시 읽었다. 준영이가 결혼한다고? 언제 여자친구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허전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기쁨으로 바뀌었다. 준영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
그것은 할아버지로서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었다. 아직 정식으로 프로포즈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마음은 확실해요.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고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예요. 인사팀에 있어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서연이는 정말 다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해요. 제가 항상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궁금하대요. 특히 할아버지의 정원 가꾸기 비법과 된장찌개 레시피를 배우고 싶다고 해요. 다음 주말에 할아버지 댁에 함께 찾아뵐게요. 그 전에 이 편지가 먼저 도착했겠지만 깜짝 방문이 아니라 미리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만수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다. 다음 주말 준영이와 예비 며느리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오랜만에 집 안 대청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원도 가꾸고 준영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겠다. 할아버지, 이 편지를 마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제 인생 최고의 스승입니다. 직접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의 삶 자체가 제게는 가장 큰 교과서였어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성실함,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배움에 대한 끝없는 열정. 저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된다면 저도 할아버지처럼 지혜롭고 따뜻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앞으로 제가 이루게 될 모든 성취와 행복을 할아버지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의 지혜를 전해주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영원히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손자 준영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만수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눈물이 마르고 가슴 속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자신이 잊혀졌다고, 소외되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 하지만 실제로는 준영이의 마음속에 자신은 항상 살아있었다. 더 나아가 준영이의 행동과 가치관, 인생의 선택 속에 자신의 영향력이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만수 할아버지는 정원의 의자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서재 책장에서 앨범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준영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린 그림들, 쓴 편지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유치원 시절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할아버지 사랑해요. 초등학교 때 그린 우리 가족 그림, 중학교 시절 교내 100일장에서 대상을 받은 나의 영웅 할아버지 장문. 모든 페이지에는 준영이의 성장 과정이, 그리고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의 깊은 유대가 담겨 있었다. 만수 할아버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외로웠던 노년의 준영이라는 빛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그리고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함. 다음 주말 준영이와 예비 며느리가 올 것을 생각하니 집안이 더욱 밝아 보였다. 만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 된장찌개 재료를 확인하고 정원의 상태도 점검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구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녁이 깊어가는 시간. 만수 할아버지는 준영이에게 답장을 쓰기로 했다.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었지만 손자가 그랬듯이 자신도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쓰고 싶었다. 사랑하는 손자 준영에게 오늘 내 편지를 받고 할아버지는 평생 잊지 못할 기쁨을 느꼈단다. 나이가 들면서 때로는 스스로가 쓸모 없어진 것 같고 잊혀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어. 하지만 내 편지가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해주었구나. 준영아, 내가 할아버지를 인생 최고의 스승이라고 불러주어서 정말 고맙다. 하지만 사실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단다. 할아버지의 진짜 스승은 바로 너였어. 내가 태어나고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할아버지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단다. 사랑의 의미, 인내의 가치,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내가 가르쳐 주었어. 서연이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정말 기쁘구나. 다음 주말에 두 사람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렌다. 된장찌개는 걱정 말거라. 할아버지 비법을 전수해 줄 테니. 그리고 준영아, 결혼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여정 중 하나야. 때로는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도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할아버지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할아버지가 만수 할아버지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내일 아침 일찍 우체국에 가기로 했다. 그러고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준영이에게 별자리를 가르쳐 주던 그 밤하늘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사랑도 그런 거란다.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오래전 준영이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이 지금 자신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다. 변함없이 빛나는 별처럼 준영이의 마음속에 자신을 향한 사랑이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만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은 집안 대청소를 하고 정원도 가꾸고 된장찌개 재료도 사러 가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영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기대감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삶이 여전히 소중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별빛이 스며드는 고요한 밤, 만수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소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와 준영이의 여정은 단순한 가족 이야기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1점, 깊은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준영이가 바쁘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와의 소통을 미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종종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뒤로 미룹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더 여유가 생기면, 특별한 날에. 하지만 그 나중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통계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임종 시점에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가장 소중한 일을 미루는 걸까요?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 혹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에게 짧은 메시지라도 보내보세요. 잘 지내시나요? 요즘 어떻게 지내? 사랑합니다.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2점, 세대 간의 지혜 전달은 우리 문화의 보물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점점 빠른 변화와 새로운 기술에 집중하느라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지혜의 가치를 간과하곤 합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전해준 인생의 지혜들은 어떤 학교 교육이나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권에서 노인들은 지혜의 수호자로 존경받았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부족들은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는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지. 이런 대화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세대를 초월한 소중한 지식의 전달입니다. 젊은 세대도 노인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최신 앱 활용하기, 온라인 소통 방법 등을 알려드리면서 세대 간 소통의 다리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상호 교류는 양쪽 모두에게 풍요로운 경험이 됩니다. 3점, 우리가 심은 사랑의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준영이가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의 가르침은 손자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교육자, 그리고 모든 어른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행동,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 가르치는 모든 가치는 그들의 마음속의 씨앗으로 남습니다. 당장은 그 영향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항하거나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들은 조용히 자라나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경험과 가르침은 성인이 된 후의 가치관, 행동 양식, 인간관계 패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자녀나 후배, 제자들에게 하는 작은 말 한마디,
보여주는 행동 하나가 수십 년 후 그들의 인생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가르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 결실이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풍성한 수확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4점. 노년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느꼈던 외로움과 소외감은 많은 노인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WHO에 따르면 노인 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적 문제를 넘어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심장 질환, 뇌졸중, 치매 위험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심지어 외로움의 건강 위험도는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들을 대하는 방식은 미래에 우리가 대우받을 방식을 형성합니다.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동네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가끔 문을 두드려 안부를 물어보고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역 노인복지센터나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5점.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관계에 있습니다. 준영이에게 할아버지와 함께한 시간과 배움은 어떤 물질적 유산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성공을 재산, 직위, 소유물로 측정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맺은 관계와 나눈 사랑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75년간 724명의 남성을 추적, 관찰한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를 통해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는 부와 명예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인간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강한 사회적 유대를 가진 사람들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고 더 행복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비싼 물건을 구입한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특별한 시간이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가진 것보다 함께한 사람에서 더 큰 행복과 의미를 찾습니다. 오늘부터 물질적 성공보다 관계에 더 투자해보세요. 가족과의 저녁 식사, 오랜 친구와의 만남, 이웃과의 대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풍요로운 인생을 만듭니다. 6점. 우리 모두에게는 나눔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만수 할아버지와 준영이의 이야기는 세대 간 상호 돌봄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할아버지는 어린 준영이에게 사랑과 지혜를 나누었고 성인이 된 준영이는 다시 할아버지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상호성은 건강한 가족과 사회의 기반입니다. 인류학자들은 인간이 다른 종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세대 간 돌봄을 꼽습니다. 인간만이 조부모 세대가 손주 세대를 적극적으로 양육하는 패턴을 보이며 이것이 인류의 문화적, 지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이런 세대 간 연결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도시화, 디지털 소통의 증가는 직접적인 대면 관계를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진정한 인간적 접촉과 세대를 초월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세대 간 대화의 다리를 만들어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들이 함께하는 활동을 계획하거나 노인과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프로젝트를 제안해 보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더 따뜻하고 연결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7점. 편지의 마법, 손글씨로 전하는 진심. 이 이야기에서 준영이는 디지털 메시지가 아닌 손편지로 할아버지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통 방식의 선택이 아니라 정성과 시간을 들여 마음을 표현하는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손글씨로 쓴 편지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손글씨는 타이핑보다 더 깊은 인지적, 감정적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편지를 받는 사람은 그것을 물리적으로 만지고 보관하고 다시 꺼내볼 수 있어 더 오래 지속되는 감정적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특별한 누군가에게 손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 조부모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 혹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스승, 종이와 펜만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편지에는 거창한 내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함께했던 추억,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진솔하게 적어보세요. 그 몇 줄의 글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간직할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만수 할아버지와 준영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깁니다. 세대 간의 연결, 표현되어야 하는 사랑,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특별한 추억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소중한 분께 연락해보고 그 경험을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생각을 기다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감동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별은 보이지 않아도 항상 그 자리에 있듯이 우리의 사랑도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1.